5.18 관련해서 지금 갈등이 내부에서 좀 있는데 또 아시는 분들도 있긴 하겠습니다만 오늘 보고 계신 청취자 또 시청자 시민들에게 좀 자세하게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부에 갈등이 벌어지게 된 시기가 있죠? 네, 맞습니다. 언제였습니까? 사실 저도 이 사안이 굉장히 복잡하고 제3자가 들으면 이게 뭐 때문에 이렇게 갈등이 시작된 걸까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그래서 좀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그 갈등의 발단은 지난 2월이었습니다. 지난 2월에 열린 그 대국민 공동선언식 때문에 지금까지도 갈등이 이어져 오고 있는 건데요. 공법단체 유족회, 부상자회, 공로자회 이렇게 3단체가 있는데 이 중 부상자회와 공로자회가 특전사 동지회와 화합 행사를 갖고 국립할 5.18 민주묘지에 찾아가서 함께 참배한 겁니다. 이유는 우리가 먼저 이렇게 신뢰를 쌓고 화합을 해야 5.18 진상규명도 좀 더 용이해지지 않겠냐라는 입장에서 시작된 건데요. 진실되고 공식적인 사과를 하기 전까지는 절대 이런 행사를 할 수 없다라는 시민단체의 반발 여론이 굉장히 컸습니다. 이 과정에서 좀 논란이 된 게 더 하나 있는데요. 네. 특전사 동지회가 5월 계엄군의 학살을 질서 유지라고 표현을 했던 겁니다. 이 과정에서 시민단체와 두 단체 사이에 고성이 오갔고요. 아까 보신 영상처럼 손 팻말이 부러지기까지 하면서까지 그런 큰 몸싸움이 있었습니다.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또 당시의 상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진정한 사과가 있어야 된다는 그 표현에는 그 특전사 내부에서 나오는 그 단어 선택, 용어 선택이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80년 당시의 그 학살을 질서 유지라는 표현을 해버리면 그러면 당시에 참여했던 광주의 시민들이라든가 5.18 유공자들은 질서 유지에 반하는 행동을 한 사람들이 돼버리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런 용어를 써버리면 정말로 사과를 하러 온 건지 아니면 다른 의도를 가지고 온 건지라고 오해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 이후에 또 5월 어머니도 한 분 같이 가셔가지고 네. 또 함께 들어가려고 했는데 또 부딪혔죠. 맞아요. 그 2월에 이어서 6월에 또 한 번 참배를 강행했습니다. 네. 민주의 문 앞에서 이미 시민단체가 가로막고 있었던 상황이었고요. 도착도 하기 전에 분위기가 굉장히 좀 삼엄했고 네. 특전사 동지회가 결국 이제 오전에 도착을 했는데 이번엔 5월 어머니인 임금단 어머니까지 동행해서 도착을 했습니다. 도착하자마자 이제 시민단체 이렇게 영상 보시는 것처럼 강한 반발이 시작됐고요. 이미 갈등이 한번 2월에 있었으니까 네. 이 물리력 충돌을 좀 대비할 수 있는 경찰들도 굉장히 많이 나와 있는 상태였어요. 애초에 이제 시민단체 이렇게 앞에 이렇게 서서 네. 충돌 자체를 방지를 하고 있었는데 이 과정에서 또 경찰들과의 격한 몸싸움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네. 대치가 거의 한 1시간 정도 이어졌고요. 결국 이 특전사 동지회와 두 공법단체는 5.18 민주묘지에 진입조차 하지 못하고 포기하고 되돌아갔습니다. 네. 5.18 유족회가 부상자회와 공로자회에 의해서 행사회를 탈퇴를 했어요. 네, 그 지난 2월에 있었던 행사는 이제 3단체 중에 부상자회랑 공로자회만 참여를 했었던 거고요. 네. 유족회는 이제 빠져 있었는데 네. 그 5.18 민중항쟁 기념 행사위라는 행사위원회라는 조직이 하나 있습니다. 네. 뭐 매년 열리는 뭐 전야제 아니면 다양한 행사들 또 당일 행사를 위해서 이렇게 좀 여러 시민단체들이 참여하고 있는 별도의 행사 준비 조직인데요. 사실 지난 2월에 좀 이런 갈등이 있고 나서 행사위는 공로자회랑 부상자회를 제명했습니다. 근데 이에 맞서서 이제 두 단체도 우리 자진 탈퇴하겠다라고 선언을 한 상태였는데 남아있던 유족회가 같이 힘을 합치기로 하면서 3단체가 됐고 행사위를 탈퇴하겠다고 지난주에 선언을 한 겁니다. 과거에는 사실 뭐 유족회도 가해자랑 가해자들의 사과가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면서 오히려 시민단체 측 주장에 조금 더 손을 들어줬던 편이었는데 돌연 입장을 바꾸게 됐습니다. 특전사 동지회와 화합 행사를 성급하게 추진한 건 이제 잘못이다. 다만 취지는 충분히 공감하고 있었다라고 지난주에 취재진에 그렇게 인터뷰를 해왔고요. 그리고 이제는 3단체가 이렇게 함께 힘을 합쳐서 남아있는 뭐 진상규명이라든지 5.18 헌법 수록 문제도 남아있잖아요. 그런 거를 이제 좀 힘을 합쳐서 함께 풀어나가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남은 과제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일단은 정치권에서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지 못하는 것도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얘기만 나오고 있고 아직까지도 네. 진행되는 게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텐데
이것들을 바라보면서 시민들의 반응이 어떤지도 좀 궁금합니다. 사실 뭐 사과가 먼저냐 용서가 먼저냐 논의가 뜨겁습니다. 시민들은 그러니까 사실 뭐 저번에도 기념재단에서 한번 시민 토론회를 열었었는데요. 어떤 이야기가 오갔었냐면 시민들은 이제 뭐 일방적인 태도다. 자신들만 사과를 받으면 끝이라는 사과는 이제 생각은 이제는 버려야 된다. 라고 하면서 부정적인 반응이 많았습니다. 사실 이런 비판은 특전사 동지회뿐만 아니라 시민단체를 향한 비판도 굉장히 있었는데요. 이 두 공법단체를 비판하는 시민단체 또한 너무 양보 없이 갈등만 오히려 조장하고 키우고 있는 것 아니냐 비판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두 단체는 냉랭한 반응을 보이고 있고요. 여전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과가 먼저냐, 그 진실된 사과의 기준이 대체 뭐냐,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굉장히 냉랭한 반응을 함께 보이고 있어요. 저도 이제 광주 시민의 한 입장으로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제 좀 이런 소모적인 갈등, 이런 싸움 이런 건 그만하고 아직 해결해야 할 5월의 과제들이 또 많이 남아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해결하는데 좀 더 주력을 하기도 지금 모자랄 판인데 제 생각엔 이제 둘 중 하나가 이제 완전히 양보해라, 완전히 한쪽에 맞춰라, 이게 아니라 서로 조금씩만 양보해도 충분히 풀릴 여지가 생길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내년 이제 44주기 행사도 준비가 되어야 하고 좀 그럴 수 있도록 이제는 유의미한 논의가 좀 시작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